아동문학가 김태두, 나의 삶, 나의 문학. 오늘은 동화낭송은 마지막 회가 되겠습니다. 5번째, 깜순이와 아람이. 감나무 머리로 분홍빛 저녁놀이 곱게 타고 있었어요. 아람이는 무슨 일인지 아직 학교에서 돌아오지 않았어요. 아주머니! 하고 부르는 굵은 목소리와 함께 낯선 아저씨가 사리문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나는 단번에 개장수임을 알았습니다. 우리 아람이가 오기 전에 어서! 아주머니는 내 목걸이를 개장수에게 건네주고는 쫓기듯 부엌문 안으로 모습을 감추어 버렸어요. 아이, 이기 안 갈 때야. 나는 내 집시 속으로 재빨리 들어가 뒷다리에 힘을 주며 발버둥 쳤지만 올가면 개장소의 억센 손에 끌려 나오고 말았어요. 깽깽 살려줘요, 살려줘요 하고 액을 하며 강한 힘을 다 썼지만 개장수 아저씨는 막무가내로 질질 끌고 갔어요. 뒤돌아봐도 끝끝내 다정하던 아주머니의 얼굴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대장, 어디 갔어? 나 좀 구해줘. 개장수 집마당 말뚝에 얽매인 나는 살려달라고 울부짖었지만 아무도 도와주는 이가 없었습니다. 어두워졌습니다. 하늘에 늦가을 초승달이 뜨고 어디선가 수리부엉이가 설게 울었습니다. 이제 난 우리 대형도 못 보고 죽는구나 라고 생각하니 하염없이 눈물이 나왔습니다. 깜순아! 어두운 돌담에서 대양 목소리가 뜨거운 무빛처럼 들려왔습니다. 대장! 아람이가 발걸음을 소리를 죽이며 고양이 걸음으로 왔어요. 난 네가 아파서 가축병원에 가가 약을 사단다 하고 작은 약병을 보이며 아람이가 우는 것이었어요. 아람이가 가지고 온 약을 먹이려고 내 목걸이를 푸는 순간 나는 재빨리 도망을 쳤어요. 깜순아! 아람이의 놀란 목소리에 이어 누구야? 양수 목소리가 들려와 나는 집으로 냅다 달렸어요. 얼마 후 깜순아! 아람이가 살인문을 숨가쁘게 들이서며 불렀습니다. 나는 그만 대양품에 안겼어요. 난 깜순이가 제일 좋아. 나도 멍멍. 감나무에 걸린 초승달이 반드시 웃고 있었어요. 이상으로 깜순이와 아람이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동시를 2편만 낭송해 드리도록 하겠어요.
오늘 낭송할 인물은 훌륭한 왕 두 분을 모시겠어요. 왕으로는 세종대왕, 강개토대왕, 태조 이성계, 이어서 오늘은 조선 후기 정조대왕과 신라시대 선덕여왕을 낭송해 드리겠어요. 먼저 정조임금, 효자로 이름납지 조선조 정조임금. 묘소 솔잎 갉아먹는 송충이가 얄미워 차라리 솔잎 대신 내 몸을 갉아먹어라. 송충이 꿀꺽 삼켜서 하늘도 감동했대. 나라를 잘 다스렸지. 영특한 정조임금. 인재를 고루 뽑아 당파싸움 미리 막고 교장각 문을 열어 학문연구 북돋우며 많은 책 펴내고 알려 문해부흥 일으켰대. 백성을 사랑했지. 인자한 정조임금. 가난하고 억압받는 백성이 불쌍해서 무거운 벌 낮추고 노비를 풀어주어 미국의 링컨보다 노예 해왕 앞섰대. 다음은 선덕여왕입니다. 반짝반짝 여왕시대 선덕여왕. 누구일까요? 우리나라 맨 처음 여왕은 두둥실 떠오른 밤하늘 달처럼 신라에 나타난 선덕여왕이지. 총명하고 슬기로워 당태종이 보낸 모란꽃 그림 보고 향기가 없는 꽃인 줄 알아버렸대. 누구일까요? 신라시대 지혜로운 여왕은 방긋방긋 환하게 웃는 꽃처럼 백성들이 존경하는 선덕여왕이지. 멀리 보고 높이 알아 영묘사 옥문지의 개구리떼 보고 백개 군사들이 숨어든 줄 알아버렸대. 누구일까요? 반짝반짝 여왕시대의 연여왕은 호련히 나타난 밤하늘 혜성처럼 백성에게 희망을 준 선덕여왕이지. 어질고 너그러워서 평생의 신앙과 소망을 담아 동양 최고 멋진 첨성대를 세웠대. 제 이야기하는 시간. 제가 지난번에는 초등학교 때 1학년 선생님이 특히 훌륭하셔서 그 그림을 제가 좋아했다는 것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중학생이 되어서 중학교에서는 어떻게 제가 변화했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DNA가 바뀌었다 보니까 뭐가 바뀌겠죠. 중학생이 되면 좀 바뀌어야 되는데 늘 그 성격은 못 버리고 처음에 입학 시험 때 하나 에피소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지난 시간에는 초등학교 때 선생님에 따라서
우리의 성격이 변한다는 것을 말씀을 조금 드렸습니다. 오늘은 제가 중학교에 가서는 어떻게 변했는가, 고등학교 때까지 이야기를 간단하게 마치고 다음번에는 일반 직장에서 어떻게 변해갔는가, 그리고 왜 글을 쓰게 됐는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피소드로 제가 중학교 1학년 시험을 치고 면접고사로 치는데, 면접실에 들어가는데 가서 상대 선생님 보고 걸어가니까 선생님이 이상한 눈동자로 저를 보면서 네가 가서 다시 걸어봐 하며 저를 문 쪽으로 손이 댔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이상히 생각하고 가서 다시 걸어 들어오니까 이번에는 괜찮네. 제가 걸어오면서 한쪽 팔을 할기를 안 치고 몸에 무치가 오니까 팔이 어디 이상이 있는가 그렇게 세탄. 그러면 제가 남 앞에 서는 것을 주눅이 들어가지고 이야기를 잘 못했어요. 근데 중학교 때 1학년 선생님은 수학 선생님이었는데 저는 원래 수학이 공부도 좋았어요. 그러니까 담임이 수학을 좋아하니, 수학 선생님이니까 제가 수학을 좋아하니까 담임의 사랑을 많이 받았고, 또 영어 선생님은 좀 별나서 발음이고 뭐 문장이고 이런 것보다는 우리가 1학년이니까 그렇게 했지만 우리가 영어 모델 영어책을 공부했습니다. 그게 보면 제1가가 모닝, 굿모닝 하고 나옵니다. 그걸 가제로 내줍니다. 하루에 100번 써라. 그러면 그걸 보통 100번이나 써라 하니까 보통 애들은 다 아마 외워버립니다. 그 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몇십 년이 흘러도 그때 일가로 다 외우고 있거든요. MRNING, GOD 이런 스펠까지만 다 외웠어. 발음은 뭐 이상하죠. 굿모닝, 이런 굿모닝 해 끝을 밖으로 내면서 그게 살짝 굿돼야 되는데 오늘 굿을 해서 굿모닝 이렇게 하니까 선배들이 막 놀리고 그랬는데, 아무튼 엄격하게 우리를 가르치기 때문에 오늘 영어 가마다 그랬어요. 이과에는 가면 I am boy, I am school boy 이렇게 나오고, 그런데 제가 또 외우는 데는 도사기 때문에 그 영어 선생님하고 코드가 맞아가지고 그 영어 못 외우고 숙제 안 해오고 하는 애들은 많이 맞았어요. 제 친구들. 그 선생님은 좀 사정이 없어가지고 그 숙제 안 해오고 하는 사람은 용서가 없었어요. 그리고 좀 또 슬기롭게 다스리는가 모르지만 우리에게 10명의 지도하는 학생을 뽑아서 숙제나 뭐 이 외우는 걸 검사하게 했어요. 10명씩 맡아서 6명이 했는데 그중에 저도 그 당시에 41번부터 50번까지인가 이런 애들이 저한테서 검사를 맡아가고 이랬는데, 아무튼 다른 과목은 그렇게 잘했는가 모르는데 영어 수학은 제가 수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사촌형이 저를 보고 와, 영어 수학이 어려운데 어째 너는 영어 수학을 수를 맞노 하면서 우려하던 게 엊그제 같습니다. 그러다가 고등학교에 들어가서는 최중호 선생님이라는 구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그 선생님이 어째 존경스럽고 그만 저도 모르게 구 선생님을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공부 시간에는 물론이고 쉬는 시간이나 이런 데도
그 선생님을 바라보고 제가 이성 같았으면 사랑을 느꼈을 건데 그 남생면서도 참 그 선생님을 좋아했습니다. 그랬더니 좋아하니까 제가 그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 수를 받았어요. 중고등학교에서는 처음으로 국어에는 수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국어가 좋아져가지고 국어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선생님은 3학년 때는 다른 학교로 전근을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좋아하던 국어도 그냥 아직 제가 완전한 국어에 대한 재미를 못 느꼈는가. 그냥 이렇게 넘어가가지고 대학교 가서도 학부사고 이런 데도 막 하지 않고 선택반도 사회를 택하고 이랬어요. 그래서 중고등학교 때는 제가 사회 과목에 소질이 있는가 이런 걸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초등학교 5학년 예학기치인가 사회 각 나라 수도 이것까지 다 외웠거든요. 그 외우기가 재미있어가지고 중학교는 본격적으로 배우기 시작하니까 역사, 지리 이런 데서 제가 두각을 나타냈다 보면 뭐 하지만 재미가 있어서 재미를 붙였어요. 그래서 대학 시험도 그 사회과를 제가 잘 쳐서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선생님을 만나면 선생님이 싫든 좋든 그 선생님을 존경하고 따르면 실력이 좋아진다는 것을 제 이야기에서 배우고 앞으로 선생님 말씀을 잘 듣도록 그렇게 하세요. 네, 감사합니다.